계속 학자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은 제가 보기에는 호기심, 인간에 대한 관심 같습니다. 물론 제 학문 분야를 반영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이것이 뭔가를 탐구하게 하는 어떤 강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호기심, 인간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결국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세안 공부하고 아세안이 사회과학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 핵심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회를 이루는 문화 그리고 결국에는 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류학뿐만 아니라 지식 분야에서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리포드 기어츠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죠. 자바인을 아는 것이 세계인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바인 한 사람을 알면 클리포드 기어츠는 그걸 스몰 A라고 해요. 스몰 A를 알면 대문자 A, 사람을 이해한다, 세계인을 이해한다는 것인데 결국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이 하는 게 결국 아세안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길이자 또 계속 학문을 하게끔 이끌어 나가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 결국 인문학적 소양은 결국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연구를 하면서도 꾸준히 저는 소설 그리고 시를 이제 읽거든요. 꾸준히 여기 오기 전에도 사실 오르안 파묵의 소설을 읽고 왔어요. 터키를 다루는 소설인데 그런 소설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 관심이 다시 한번 제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이 소설에 담긴 어떤 그 복잡한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탐구를 연구에서도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정말 동남아를 알고 아세안을 알고 아세안 사회 문화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혀야 하고 그걸 넓히는 길은 소설, 시를 늘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강조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난 공부를 할 거야 느낌이 오시나요? 정말 어쩌면은 그 아세안이라는 스페셜한 것보다도 학문적인 추구를 하는 이 보편성, 호기심, 학문적인 추구 이런 부분들이 아세안을 연구하는데 더 지속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다. 확실히 우리가 늘 우리 이상훈 교수님은 학계에서도 공부하시는 교수님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긴 공부를 하기 위해 학계에서 어떻게 기본적인 자세가 둬야 되는지 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다욱 과장님은 여기 외교관의 과장님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람과 어려움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외교관이 되는 이 지난한 과정 중에서 뭔가 지나왔었을 때 이게 우리 이제 외교관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심플한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외교관이 되기까지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봤어. 이런 노력을 해봤어. 그리고 이렇게 성취하는 기쁨도 누려봤어.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 외교관을 꿈꾸는 여기 계신 우리 수료생들한테 너무 꿈과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는 빨리빨리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는 네. 그 교수님 제 소개 잠깐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걸 못했어가지고 저는 지금 아세안 협력 과장하고 있고요. 요 앞에 싱가포르 3년, 미얀마 2년만 있었어요. 그리고 외교부의 아세안 협력과가 남아시아 대양주 지역 협력과라는 이름으로 전신 이름이거든요. 딱 분리되었을 때 그때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외교부에 막 들어갔었거든요. 네,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는 아세안 쪽 관련한 거를 한 거의 8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아세안 쪽 업무를 했네요. 사실 제가 외교부 들어올 때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외교 통상부이던 시절에 들어왔었고요. 저는 통상과 중남미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상도 사실 한 1년 반 정도 북미 이후 관련된 통상을 했었고 중남미 관련된 것도 1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세안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세안은 정말 안 갈 거라고 마음먹었었던 게 저희 외교원 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너무너무 재미없었어요. 너무너무 열정이 없고 어쩌면 같은 말도 저렇게 확신 없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저는 아세안이 우리의 공간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서 열정이 더 열정을 불러오고 있는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어떻게 공부했냐, 뭘 했냐, 뭐 그건 나중에 저녁 먹으면서 진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히려 시야를 한정하지 마시라고 꼭 주문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희 아빠가 너무너무 친한 저희 아빠도 공직자셨고 오직 고시가 아니면 길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었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미스리딩한 거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공직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진짜 넓어요. 정말 넓어요. 그리고 전 사실 외시 마지막 떨어졌을 때 베닝 컴퍼니에서 잠깐 인터넷한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 소중했고 지금도 저의 여러 가지 스킬에 그런 걸 많이 어댑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통상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통상에 쌓았던 경험들이 되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시야를 한정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꼭 내가 왜 외교부 공공기관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외교부가 갖는 고유 기능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외교관이세요? 그거 외교부가 하는 고유의 외교관으로서의 기능은 되게 좁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외교관은 하이하다 이거부터 사실 깨고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외교 잘할 수 있어요. 현장 구겨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막 그 외교관들의 버블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거 하고 싶으시면은 학생 때 로컬을 누비세요. 진짜 보셔야 되고 진짜 뭐 현장들을 가보셔야 돼요. 현지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 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 저한테 질문한 이게 써주신 것도 보면은 뭐 업무를 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떤 분이 가만히 좋겠다. 사실 진짜 아쉬운 게 보면 아까 뭐 이렇게 또 거창하게 축사에 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세안에 우리는 되게 단기 호흡으로 계속 바라봐요.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은 우리 뭐 흑자되는 거 우리가 단기적인 호흡으로 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의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깊게 들어가는 이 맛이 없어요. 제발 인프라가 되게 부족해요. 그런 의미에서 CMK 스토리 하는 활동이 너무너무 소중한 게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잘.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뭐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시간과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인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정이 있고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세안 바라보는데요. 아직도 많은 아세안 전문가들이 서브 아이템, 부전공을 했는데 전공으로 전공 분야에서 내가 명함내밀기 뭐 하니까 부전공을 마치 전공처럼 갈아타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그거 말고 원어백이 아니라 원앤 온리처럼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정.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겸손함인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바라보자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동남아 분들 바라볼 때 은근히 이렇게 눈을 깔고 바라봅니다. 그거 정말 지향해요.
전문가의 지향인데 이거는 아주 조기에 좀 탑재됐으면 좋겠어요. 이 벼락부자 정신 버리는 거. 그래서 진짜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눈높이를 맞추고 딱 그렇게 겸손하고 열정 있게 들어가는 그 퀄리티를 여러분에게 장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김수영 부장님 여기 하늘산 센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 김수영 부장님과 하늘산 센터는 같이 성장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신 의미에서 하늘산 센터와 우리 김수영 부장님과의 관계, 그 역사 그리고 지나왔던 시간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뭐 하늘산 센터 일을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연결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하나세안센터 이제 2008년에 하나세안 설립 준비 기획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창립 이사회를 시작으로 이제 업무를 했고 저희가 4개의 국이 있거든요. 문화관광부, 무역투자국, 기획총무국, 정보자료국이 4개의 국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오늘 제가 채용 담당은 아니니까 그 오랫동안 인턴이나 대학 직원을 뽑았던 사람으로서 보면 언어를 아세안 언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긴 한데 일단은 영어를 뭐라고 그러죠? 리튼 이그젠을 잘 통과를 하셔야지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셔서 아세안 언어로 이제 같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뭐 인턴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실 때 또 어떤 일을 하시다가 또 센터에 관심 두고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희 4개의 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한 분씩 아세안 분들이 파견을 나와 계세요. 그래서 3년 임기로 해서 알파벳 순서로 오시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랑 캄보디아 부서랑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뭐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일하다 보면 말레이시아 분하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라마단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고 어떤 문화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센터에서 일하면서 조금 더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해를 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너무 뻔하지도 않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 10개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순환해서 근무하시는데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 대사관, 아세안 대사관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국이나 무역투자국 같은 데는 월드컵이 있어요. 그럼 거기 상무관 분들이나 이런 뭐 그다음에 NTO, 내셔널 투어리즘 오거니제이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분들이 저희 워킹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매일 거의 이메일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좀 더 저희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센터에서 일하면서 그런 부분 되게 재밌어요. 주한 아세안 대사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일하는 기구가 있을까? 센터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아세안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또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사업에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앞에서 아세안 관련 패션쇼도 진행해 본 적도 있고요. 무역투자 사절단도 같이 나가고 기업들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센터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처음 조인하더라도 다 본인이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또 저녁 먹으면서 더 얘기도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산 센터가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정희 대표님께 이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섞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아세안을 소비시장으로 두고 있을 텐데 그 아세안 소비시장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딱딱한 질문 말고요. 그러니까 혹시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훨씬 편하게 비즈니스를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성분 한 분께 지금 안 보여가지고 창업하시는 분이 이미 창업한 사람 한 명 제가 있어요. 이걸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아세안 센터라는 곳에 계시고 또 외교부에도 계시고 저희 유명한 학계에 계시고 다 계신데 일단 아세안이라는 나라 자체가 로컬리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할 때 저는 너무 신나거든요. 나가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 가면 이 아세안 지역에 가면 사실 진짜 무대를 받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느낌이라는 게 되게 환영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외교부 계시는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더 굽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멀쩡한 옷에 멀쩡한 옷 입고 자기네 나라와 다른 컬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되게 좀 거만하거나 이제 그런 애티튜드를 보이는 거를 저는 되게 지양을 했어요. 그래서 갔을 때 되게 더 이제 어르신분들은 귀하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더 비즈니스 그 기회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세안 사람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색안경을 끼고 가요. 이제 사업하시면은 저 사람 우리나라 와서 뭐 훔쳐가려고 한다. 우리 돈을 어떻게 빨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테스트가 알게 모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처음에 이제 사업을 갔는데 3일 있다가 FPT라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그룹사에서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3일 동안 진짜 일만 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초면인데 3일 동안 사람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러 온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업을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 사업을 벌이려고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경험으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름 아세안 국가에서도 굉장히 저희 정도의 수준과 저희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에 가면 저는 느끼는 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와서 코이카 시티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에 가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데 내가 여기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는 아세안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기 때문에 사실 K컬처나 K푸드가 완전 파워풀해요. 아세안에 가면 그거를 잘 이제 활용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릴레이션십을 확보하고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는 1, 2, 3기의 다른 정치나 학계에 계신 분들을 잘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